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씨름의 기술, 최강자를 가릴 씨름의 희열, KBS에서 했던 거죠? 예, 지난 2월 달에 네, 종영됐죠. 근데 이게 일본에 수출됐다면서요? 예, 지난 6월 달부터 일본에 수출이 돼가지고 네. 그 환희의 뭐 씨름, 환희의 스모 뭐 이런 이름으로 방영이 되고 있는데 네. 뭐 론칭이 되자마자부터 그 이제 소개하는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러죠? 포스팅하는 거. 네네. 뭐 보통의 작품보다 한 10배나 많은 이런 포스팅이 있었고 네. 여전히 그 방영 중에도 네. 대단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일본 하면 이제 국기, 흔히 국기를 갖다가 이제 스모로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이 뭐 스모하면 열광하고 국기인데 우리 씨름에도 관심이 많은 모양이죠. 네, 그런가 봅니다. 아마 뭐 자기네들 것하고 우리 게 얼마나 다른지 뭐 이런 데도 관심이 있고요. 또 프로그램 자체가 그 새내기 씨름 선수들이 천하장사가 되기 위한 그 노력하는 과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고 리얼리티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니까 저도 한번 봤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이제 사실 일본만 해도 그래요. 일본 일본 그 스모에 우리나라 천하장사 요코즈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코즈나가 일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거의 뭐 몽골 아니면 아니면 몽골 아니면 서양. 특히 이제 프랑스 남자 보니까 장관한데 완전히 보면 아주 뭐 선풍적 인기를 일으키고 있는데 원래 근데 씨름과 스모는 뿌리는 같잖아요. 뿌리가 같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뭐 씨름이 언제부터 이게 뭐 경기로 이렇게 됐는지 하는 것도 잘 뭐 기록으로 알 수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 이제 학설 중에 재밌는 학설이 있어서 제가 그걸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그 몽고 씨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담이라고 하는데 나담이라고 있죠. 나담 축제 유명합니다. 그것에서 왔는데 그게 두 가지의 갈래로 왔답니다. 하나는 발씨름, 하나는 팔씨름. 근데 팔씨름이라는 게 이제 손으로 하는 씨름이 아니고 손기술. 그게 아니고 발씨름은 발기술을 많이 쓰는 씨름. 손씨름, 팔씨름은 저 팔을 훨씬 더 많이 쓰는 씨름. 이렇게 갈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삿발을 쥐고 쓰니까 아무래도 손을 뭐 허리라든가 다리 기술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게 되고 일본은 삿발을 잡지 않고 뭐 밀치거나 뭐 엎어뜨리고 뭐 밀어내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게 손 씨름이다, 팔 씨름이다 이렇게 갈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희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우스갯얘기로 이 제비는 두 가지 종류의 제비가 있답니다. 손을 잘 쓰는 거 옛날 캬바레 제비들. 그걸 갖다 수제비라고 그럽니다. 밀고 땡기고 수제비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스텝이 기가 막힌 또 제비들이 있어요. 발제비라고. 그건 아니 쪽제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제비와 쪽제비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니까 사실 씨름은 우리하고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아까 나담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러시아도 보면 전통 씨름이 있습니다. 삼보라고. 우리보다 더 격렬해요. 그다음에 사실 그 씨름의 가장 원류를 할 수 있는 것은 고대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지 않습니까? 이제 BC 770년경부터 이제 올림픽을 쭉 열었는데 올림픽의 압권 중에 압권은 뭐였냐니까 판크라티온이라는 경기입니다. 레슬링이죠. 레슬링은 좀 달라요. 레슬링은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다시피 옛날 고대 올림픽 다 홀랑 벗고 갑니다. 아무것도 안 걸칩니다. 그래도 보면 뭐 우리 요즘 보면 저 그레코로망 레슬링 있죠. 레슬링 상체만 그게 바로 그레코로망이 그리스 로마 그레코로망이 자유형이 아니라 그레코로망이 고대 올림픽의 레슬링이고 판크라티오는 우리 자유형 플러스 요즘은 종합격투기예요. 격투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눈 찌르기, 귀 물어뜯기도 있습니다. 거친 경기였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씨름은 가장 원초적인, 그러니까 어떠한 무기도 갖지 않고 하는 것이 이제 씨름인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우리 씨름하고 스모하고 보면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우리 씨름 아까 말씀하신 손 기술 이제 수제비가 아니구나. 이제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왼쪽 다리하고 먼저 뭐 배지기니 뭐 호미거리니 하고 있고 근데 일본 스몰 보면 놀라운 게 우리 경기장은 큰데 일본 경기장이 작아요. 그리고 막 밀치더라고. 근데 그거 일본 경기장은 토효라고 얘기죠. 토요죠. 근데 사각형의 모양이 있고 그 가운데다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에다가 모래를 집어넣는데 그게 이제 지름이 4.55. 좀 작네요. 우리는 그 큰 등치 사람들이 딱 뭐 맞서면은 뭐 엄청 좋아 보이죠. 그래? 금방 끝나. 우리나라는 얼마예요? 지름이 8m. 그러니까 2배 정도, 2배 가량 되는구나. 길이로, 지름으로. 근데 또 보면 또 하나 신기하게 우리는 보면 체급 경기잖아요. 그래는 체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65kg. 네. 그리고 키가 169. 네. 이 몸무게와 키가 여기 넘는 사람들이면 상대가 어떤 체격에 어떤 그 등치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맞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근데 또 승패를 가르는 방식도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뭐 3판 양승도 있고 뭐 5판 선승제도 있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판 승제입니다. 그게 이제 일본이 무사의 나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칼싸움을 하고 칼로 한번 찔리면 죽는 것 아닙니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승부 자체도 한 번으로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모든 뭐 거래라든지 이런 생활에도 연결이 되는데 어떻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문화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민족성하고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패자 부활을 갖다가 좀 인정. 그래서 뭐 3판 2선승제, 5판 3선승제 하는데 일본은 단판으로 끝나는군요. 그것도 문화적인 어떤 그 조금 어떤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작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씨름이 이제 우리나라도 좀 민족의 어떤 그 스포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근데 1980년대 들어와서 이제 스포츠붐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3S 그 과정에서 천하장사 씨름 대회가 생기면서 이게 씨름이라는 게 재조명됐고요. 또 전국적인 대회가 열린 것 역시 일제 강점기 때입니다. 그래서 1916년에 단성사 앞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가 한 번 열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씨름이 스포츠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였죠. 뭐 유의적 문화죠. 뭐 잘 아시지만 단오절이라든지 뭐 설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각 고을마다 씨름 이런 대회가 열리고 소 한 마리, 황소 한 마리 그렇게 했죠. 근데 그게 그 좀 일본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보면 그 이제 1982년 이제 천하장사 사실 우리나라가 아까 3S 정책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전두환 정부가 뭐 스포츠, 스크린, 섹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프로야구 그다음에 사실상 프로씨름이죠. 이제 전 천하장사 대회 그리고 KBS가 전국 그막 하루 종일 방송하고 그다음에 영화도 이제 뭐 칼라 텔레비전 나왔는데 사실은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최고 장사는 김성률 씨입니다. 그렇죠. 김성률 장사인데 그 뒤에 이봉걸, 이만걸. 근데 그게 천하장사 시스템이 오면서 그때 이제 김성률 씨 뒤를 잇는 사람이 이봉걸 씨니 이준희 씨니 있었는데 이만기라는 걸출하. 이만기는 원래 백두급이 아닙니다. 한라급이에요. 그러니까 90kg도 되지 않는 사람이 이봉걸, 이준희를 버쩍버쩍 잡아 제끼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술에도 씨름이 54가지의 기술이 있답니다. 스모는 거의 70개가 넘고요. 스모가 기술이 많아요? 보면 이거밖에 없는 것 같던데. 근데 그거를 세분화시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조금 제가 첨언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게 그 유의적 문화로 씨름이
이어져 왔는가 하는 거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네. 이제 제일 그 우리가 아는 게 고구려 때 네. 각서총이라고 각저총. 그 왕의 무덤에 예. 벽화에 예. 씨름하는 있죠.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건 뭐 예. 아마 우리가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그렇게 이어져 오다가 네.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이제 충해왕 때 고려 충해왕 때 그때 이제 몽고가 들어와 있었으니까 예. 몽고도 이제 씨름을 좋아하고 뭐 네. 우리도 그랬는데 그 충해왕이 네. 완전히 그 씨름에 마니아였던 모양이다. 그래서 국사는 다 팽개치고 그 궁궐에 누구죠 그 궁녀들 말고 남자 내시들하고 맨 그 씨름만 해가지고 네. 거기 고려사에 보면은 네. 이게 국사는 안 보고 내시들하고 씨름만 해가지고 나라를 망쳐자셨구나. 나라의 질서도 엉망이 되고 네. 위 아래 계급도 엉망이 됐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요. 또 조선 때로 내려오면은 네. 이제 세종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경회로 앞에서 그 이제 씨름 대회를 열고 예. 1등을 한 사람들에게 네. 포상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전국적인 백성들이 어떤 그 하나의 스포츠는 아니지만 아무튼 오락이 됐죠. 오락이죠. 그 보면 단오날 보면 여자는 거저 그네 타고 남자는 씨름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전히 이제 그게 이제 그 군사 훈련의 방법으로도 써서 그런 것인지 그렇죠. 고려 때는 그 우수한 씨름꾼을 갖다가 용사라는 칭호를 줬고요. 네. 조선 때는 갑자라는 칭호를 줘서 갑사라는 칭호를 줘서 네. 뭐 왕의 그 뭐 근위대라고 할까 그 해서 호위병으로도 채용하기도 하고 했답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씨름 얘기하시니까 그 생각 나는데 우리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정중부해난 기억하시죠? 예. 정중부해난 그게 벌어지게 된 게 갑자기 그 왕이 젊은 문관하고 나이가 그 당시 60이 나고 70이 다 돼가는 이 무슨 이름이 뭐더라든 이름은 잊어먹었던 상장군하고 수바키를 시킵니다. 예. 수바키. 당연히 아무리 보면 뭐 무예에 능하다 하더라도 나이 70다. 그 당시 70이 요즘 90입니다. 예. 70 다 된 그 노장 영감하고 나이 한 20대 30대 문관하고 수바키 붙으니까 묵사발이 났죠. 근데 그 수바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게 유술이 됩니다. 유술이 결국은 또 브라질로 넘어가서 이게 주짓수가 됩니다. 근데 그 수바키 초기 기술 보면은 사람의 숨통도 끊을 수 있었고 사람을 장님도 만들 수 있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기록들을 보면은 수바키는 무인들이 전문적으로 익혔던 일종의 무예고 씨름은 일반 백성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였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선 이제 후기로 넘어올 그 무렵에 네. 이게 완전히 뭐 씨름판이었던 거예요, 전국이. 그 씨름. 씨름판이 돼서 그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네. 그 내기 씨름을 해서. 그러면 내기 하면 일부러 져주거든 누가. 네. 그러니까 자기 뭐 와이프를 그 걸기도 하고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영조실록에 나오는 일인데 예. 그 와이프를 걸고 싸움을 했는데 와이프를 죽이 싫으니까 진 사람이 상대편을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서 난리가 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뭐 다반사였던 것 같고요. 예. 영조는 씨름 금지령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아까 우리 대한민국이라 우리 한민족의 씨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두가 즐기는 일종의 뭐 유희, 뭐 스포츠 이런 데 반해서 일본 스모 같은 경우는 아까 단판 승부도 단판 승부지만은 좀 종교적 색채가 강하다. 예.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느낌 보면 뭐 시작할 때부터 뭐 이렇게 가랭이 이래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소금 같은 거 쫙 뿌리고 그 왜 그래요, 근데? 그게 다 그게 악령을 쫓아내는 주술적 행위인데요. 네. 이 씨름이 일본으로 넘어갈 때 그 나라도 이제 농경 사회니까 농사를
위한 제사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라는 건 힘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힘센 사람들끼리 스모를 시합을 붙인 것입니다. 네. 그랬는데 그 산신령을 뭐 전에도 한번 저 사쿠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산신령이 그 봄에 내려와서 그렇죠. 뭐 가을에 간다. 가을에 이제 벼가 여물 무렵에 산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네. 그 올라갈 때 제를 지내고 그 제의 뒤풀이로 이 스모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그 지금에 와서도 네. 그게 뭐 우리처럼 하나의 스포츠가 아니라 네. 종교적인 어떤 의식하고 결합시켜 가지고 훨씬 더 이거 흥행을 이렇게 부흥시키는 네. 어떤 그런 작용으로 쓴 거 아니겠어요? 작년이죠. 이번에 레이와 일왕 그 네. 취임하던 해 아마 그 당시 이제 아베 전 총리입니다만 아베 당시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일본에 아주 국빈 초청을 합니다. 그때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스모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랑 가서 스모 경기를 봤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 그만큼 보면 일본에서는 이제 국기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민족성 플러스 또 종교적 색채 뭐 등등이 결합돼 갖고 일본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못마땅한 게 있어요. 예. 복장이 왜 그래? 복장이 왜 그러냐고. 이 복장이라든지 네. 네, 절차라든지 네. 의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진 것은 네. 거의 에도 시대 때 네.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그 전에는 뭐 제라든지 네. 군사적인 어떤 훈련의 용으로 썼고 네. 이랬는데 근데 뭐 일본 사람들이 또 진해 패거리들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육성을 했어요. 전문적 네. 그 스모 선수들을.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당시에 네. 이 스모 선수들이 입는 게 그 훈도시 아닙니까? 예. 보통 사람이 입는 게 훈도시지. 예. 근데 훈도시인데 네. 그게 이제 음분만 이렇게 가리고 엉덩이 다 드러내는 예, 예. 거 일반적으로 이게 그렇죠. 훈도시라고 하죠. 예. 근데 그 훈도시라는 게 네.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걸 뭐 일본의 전통적인 속옷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평상복입니다. 아, 평복이에요? 작업복입니다. 작업복입니다. 예. 근데 당시에 그 에도 시대 때 평상복을 입고 예. 그 경기를 시킨 거예요. 네. 그 스모 선수들에게 그런 것이지. 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마와시라고 그러나? 예. 그런데 이제 마와시라는 게 마와로 하는 게 이렇게 돌리다 감다는데 예. 일반적인 훈도시보다 훨씬 그 길이가 깁니다. 그 당연히 뭐 등치가 크고 또 여러 번 3번 감는다 그래서 네. 이제 마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일본 그 도효라고 그러죠. 도효에는 여자가 못 올라간다면서요. 이게 금녀의 그 구역이죠.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스모도 네. 여성 프로 대회를 뭐 개최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하는데 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금녀의 땅에 이제 해금되는 그 재작년인가요? 그 진행하는 사람의 마이크를 잡고 토요일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근데 쓰러졌는데 간호사가 사람 쓰러졌으니까 올라갔잖아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뭐 빨리 조치를 뭐 간호원이 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장내 아나운서는 올라가지 말아라. 토요일을 밟지 마라. 아, 여자니까. 여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그 여자들이 갈 수도 없었죠. 그것도 그건 조금 오래된 일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총무처 장관이 이 대회 우승자 요코즈나에게 이제 수상을 하는 전례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때 그 미나라는 분으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이제 수상하러 갔습니다. 상을 주러. 그랬는데 도요에 못 올라. 여자라고 해서 그 수상식 자체가 취소됐어요. 그래. 근데 지금은 이제
지난번 사건 이후로 네. 다시 이제 여자에게도 허용해야 된다 하는 논의들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씨름과 스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몽골의 나담,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나담. 나담의 삼보 예. 있으면 중국엔 뭐가 있을까요? 중국에는 네. 이제 그 쥐따이라고 해가지고 각조죠, 뭐 각조. 예, 각조. 쥐따이라고 하는데 예. 근데 중국은 우리처럼 이렇게 삿발을 쥐고 모래밭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뭐 그냥 평지에서 네. 그냥 하거나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평상 같은 데서 큰 평상을 만들어서 네. 옛날에도 그 씨름 대회를 하고 했고요. 네. 근데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한중전 씨름 대회를 네. 조선 인조 때 벌어집니다. 그럼 뭐 해보나만 하지 뭐. 인조 때 보면 그 당시 이미 청나라한테 나라가 항복하고 그 상태에서 뭐 제대로 뭐 예, 복림대군하고 네. 소현세자가 이제 청나라에 이제 잡혀가는데 네. 그 호란 뒤에 잡혀가는데 예, 예. 그때 이제 우리 왕자들을 호송했었던 사람이 예. 그 김여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경원이군요, 그러니까. 네. 예. 근데 그 청나라의 관리가 네. 자기네의 군사 중에 뭐 어마어마하게 등치도 크고 뭐 한 사람 불러가지고 씨름을 붙였는데 김여준이가 아주 낙승을 했습니다. 그건 원래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서 아마 저 소현세자 복림대군의 저 억류 기간이 길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요. 이 보면 기술 씨름의 최강자를 가릴 씨름의 희열, 이것이 일본에 수출되어서 지금 일본의 국기인 또 스모와 또 별도로 그 씨름의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한중일 문화산책 함께 걸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